안녕하세요, 보상벤토입니다. 발목 골절이 되고 치료를 받았지만 발목 관절에 후유장애가 남아서 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동의해달라는 서류들에 동의했는데 그 중에는 의료자문 동의서도 있었죠. 보통은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죠. 결과가 피보험자에게 너무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의료자문 결과가 후유장애 진단 내용과 일치해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셨어요. 그럼 나도 보험사 의료자문에 동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케이스는 정말 아주 드물게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거의 대부분 피보험자들은 잘못된 의료자문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여러분을 직접 관찰하지 않은 의료자문의는 여러분의 진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과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료자문서를 보면 자문의는 그저 내부 참고용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걸 보험사는 마치 정답인 것처럼 피보험자에게 대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도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겠죠. 동의하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상당히 삭감내서 받을 걸 각오하셔야 돼요. 아주 가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자문 내용이 실제 피보험자가 받은 진단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 의료자문을 거부했을 때 보험사가 더는 보험금 심사 진행을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사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의료자문에 바로 동의하기보다 여러분에게 후유장애 평가를 내려준 주치의를 보험사 직원과 함께 만나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측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소견서 양식을 받고 주치의에게 소견서의 내용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죠. 의료자문이란 건 사실 별로 효력이 없어요. 나를 진료도 하지 않고 의무기록만 가지고 작성된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일 뿐이에요. 여러 법원 판결 내에서도 나를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이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고 의료자문을 동의했거나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가 아니면 보험금 못 준다고 하면요, 제3의료기관에라도 의료자문을 받아보는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서로가 협의해서 정한 제3의료기관에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하는 제도인데요, 대학병원의 해당 과목 전문의에게 감정을 받는 절차예요. 동시감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마저도 보험사가 몇 개의 병원을 제시해서 여기서 한 군데를 정해서 평가를 받자고 할 거예요. 이거 동의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병원은 함부로 동의하면 안 되고요. 꼭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사 의료자문 때문에 정말 많은 피보험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에 일할 땐 이 의료자문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시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보험사 담당자는 결국 본인 돈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내 사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을 배정받아서 일을 하는구나. 결국 내가 계속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면 내가 앞서 나갈 수 있고 유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걸 깨닫고 일을 하니까 보상 업무를 더 잘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전문가 만나셔서 보상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